대화보다 침묵이 더 깊은 위로가 될 때, 병실 복도 끝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싸운 건가 아니면 모르는 사이인가?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 없는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고개 숙이고 있던 사람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그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옆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병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힘들어할 때 말을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위로의 말을, 격려의 말을, 조언의 말을. 그런데 때로는 그 모든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히려 침묵이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위로가 되는 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소통에 대해서. 60이 넘은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반려자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모두들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고인이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예요. 이제라도 편히 가셨으니 다행이에요. 상조분이 씩씩해야 돌아가신 분도 편하게 가시죠. 슬퍼하지 마세요. 세월이 약입니다. 그 모든 말들이 그녀에게는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선의에서 나온 말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로하려는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귓가를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차를 끓여왔습니다. 함께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또 올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침묵을 두려워할까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말을 하지 않으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까봐,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0년을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빚이 남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미안했고, 가족에게 미안했고, 자기 자신에게 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쏟아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번 일로 배운 게 많을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잖아요.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함부로 말하느냐고. 이 고통을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쉽게 말하느냐고. 그런 그에게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친구였습니다. 만나자마자 친구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네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을게. 그냥 옆에 있어줄게. 그날 두 사람은 강가를 걸었습니다. 1시간을 걸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는 그저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저녁이 되어 헤어질 때 그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해준 게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겠지.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진짜 위로는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없애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고통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70 가까운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고통이었습니다. 딸이 걱정했습니다. 매일 전화했습니다. 엄마 기운 내세요. 운동하세요. 밖에 나가세요. 사람들 만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도움이 안 됐죠? 앞으로는 그냥 가끔 와서 같이 있을게요. 그날부터 딸은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거나 창밖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말을 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바쁠 땐데 시간을 내서 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딸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것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딸이 물었습니다. 제가 뭘 해드린 거나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지. 그게 좋았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해야 하고 행동을 해야 하고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했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모두들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병도 이겨. 마음먹기에 달렸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함부로 말하느냐고. 이 고통을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쉽게 말하느냐고. 그런 그에게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친구였습니다. 만나자마자 친구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네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을게. 그냥 옆에 있어줄게. 그날 두 사람은 강가를 걸었습니다. 1시간을 걸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는 그저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저녁이 되어 헤어질 때 그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해준 게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겠지.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진짜 위로는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없애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고통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70 같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고통이었습니다. 딸이 걱정했습니다. 매일 전화했습니다. 엄마 기운 내세요. 운동하세요. 밖에 나가세요. 사람들 만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도움이 안 됐죠? 앞으로는 그냥 가끔 와서 같이 있을게요. 그날부터 딸은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거나 창밖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말을 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바쁠 땐데 시간을 내서 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딸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것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딸이 물었습니다. 제가 뭘 해드린 거나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지. 그게 좋았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해야 하고 행동을 해야 하고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했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모두들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병도 이겨. 마음먹기에 달렸어. 그는 알았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격려하려는 것을. 하지만 그 말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해야 하고 두려운데 두렵지 않은 척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친구였습니다.
만나자마자 친구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네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을게. 그냥 옆에 있어줄게. 그날 두 사람은 강가를 걸었습니다. 1시간을 걸었지만 배화는 더이 없었습니다. 친구는 그저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저녁이 되어 헤어질 때 그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해준 게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겠지.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진짜 위로는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없애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고통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5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